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이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백신주입니다.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또 겨울 되면 독감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백신주를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트윈데믹이라고 한다면은 그러죠. 어떤 전염병이 동시에 비슷한 전염병이 2개 이상이 좀 유행한다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가 2차 재유행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4,600만 명의 지금 확진자 수가 나와주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사망자 수도 한 120만 명 정도 된 상태에서 이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은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잘 알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항상 이제 9월 달을 전후로 이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백신주에 대한 관심이 전부터 좀 있었지만은 이 트윈데믹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를 통해서도 이 독감 백신에 대한 지금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 대량 접종이 지금 임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쪽 독감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관련된 이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 CMO 방식으로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에 의뢰를 많이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 개발한다는 것보다도 이 위탁 생산하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난 4월이었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GSK와의 그런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을 계약한 이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크게 뛰어 올랐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백신을 위탁받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이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 독감에 대한 최근에 말이 좀 많긴 하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 녹십자도 그렇지만은 이 어떤 이 백신에 대한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위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수요처가 크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코로나 2차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주에 대한 부분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백신 후보 물질의 생산 계약 같은 경우에도 체결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이 더욱 뜨거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재확산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독감이 유행할 수 있는 겨울철이 다가왔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백신 관련주에 관심을 기울일 시점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이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항공주입니다. 시간과 인내와의 싸움이라고 코멘트해 주셨네요. 네, 역시 아직 반등 모멘텀을 찾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아시아나항공이 이 균등 무상 감자를 추진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무상 감자를 하면서 어떤 자본에 대한 부분을 확충을 하지 않으면은 신용 등급 하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선택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재무적인 사항이나 어떤 신용인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참 힘든 시기를 계속 거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국내선 여객수, 그러니까 10월 달에 국내선 여객수에 대한 이 어떤 증감률, 그러니까 감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좋아지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10월 달을 반짝 그런 성수기였다라고 본다면 전통적으로 11월과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를 떠나서 이 항공업종의 이제 여객에 대한 여객수 같은 경우가 항상 그 비수기였기 때문에 좀 시간이 또 항공업종한테는 걸리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내선 여객이 뭐 10월 달에 급증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추석과 한글날이 껴있는 이 황금 연휴였기 때문에 반짝 상승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국내선 여객 수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올라갈 조짐은 좀 보이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나마 지금 항공업종 안에서도 이 국내선 여객 수를 봤을 때도 이 대형 항공사보다도 이 저가 항공사, 그러니까 LCC 업체들이 그나마 선전을 했거든요. 뭐 하지만 이제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여객수보다도 이 화물 운임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만회를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항공업체들 안에서도 좀 많이 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태고 지금 이제 3분기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계속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항공업체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쉽게 좋아지는 부분은 좀 계속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어떤 여객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 의존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해외로의 어떤 화물 운임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 구조의 변화가 지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4분기 때 다시 한번 어떤 좀 반등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지만 뭐 녹록지 않은 환경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업들의 뭐 M&A나 여러 가지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원활하게 지금 되는 상황도 지금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그전에 약간 보류했었던 항공사들 M&A에 적극적으로 뭐 개입을 하고 또 항공주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기저효과 면에서 기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연말까지 좀 가봐야 연말까지 가봐야 좀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핵심 사업 부문인 여객 부문에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 물론 화물 부문으로 많이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전체적인 항공 업종으로 봤을 때 좀 한계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 잘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뭐 백신주에서도 이 녹십자. 최근에 좀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좋은데요. 네. 이 녹십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어제까지 봤을 때도 녹십자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네.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우선 3분기 영업이 507억을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37%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 이 독감 백신 매출이에요. 독감 백신 매출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48%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와 약간 4분기 이를 전후로 했을 때 녹십자에 대한 관심이 항상 뜨거웠던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녹십자 같은 경우가 이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고 4분기 때 실적이 이 그전에 독감 백신에 대한 폐기 물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무적으로도 봤을 때도 약간의 좀 그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백신에 대한 폐기물 같은 경우도 극히 좀 적은 상태고 이 독감 백신 매출이 크게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4분기 때 같은 경우에도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의 흑자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녹십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코로나의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녹십자가 지금 개발한 헌터 증후군 같은 경우, 헌터라제 이 증후군 같은 경우의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현재 승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국에 대한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 부분을 더 뛰어넘어서 내년 1분기 실적도 기록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런 부분이 주가 지금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 이런 고공행진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어떤 독감 백신에 대한 CMO 계약에 대한 추진
부분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은 이 안정적인 좀 그 마진에 대한 부분도 계속 나올 그 안정적인 마진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기본으로 되지 않을까를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되면은 아주 좋은 부분이고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항상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목표 주가를 거의 40만 원대 40만 원 이하 정도로 했는데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이 괴리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 3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녹십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호실적이 예상되는 녹십자를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상승 기대 업종으로는 백신 관련주, 또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항공 섹터 꼽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성훈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